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19페이지죠. 자, 12번 계속 봅니다. 12번요.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1번은요, 원금 회수 위험을 물어요. 시판 볼까요? 원금 회수. 자, 먼저, 원금 변동사는 처음에 원금을 이만큼 계속 많이 회수하죠. 은행은요. 많이 회수하면 그만큼 부담은 적잖아요. 원리금 변동은요, 원금을 조금만 회수해요. 그럼 원금 회수가 적기 때문에 위험은 크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1번입니다. 원금 변동은 은행,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은 원금을 많이 회수하죠. 그러면 원리금 변동보다는 회수 위험은 작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점정상환 대출은 초기에는 칠판 볼까요? 초기에는요. 원리금이 가장 작은 것이 최정식 상환입니다. 가장 작잖아요. 점정상환 대출은 초기에는 차입자 원금 상환 부담은 원금 균등 및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가 아니고 가장 작다. 그죠? 가장 작다. 틀린다. 바로 2번 틀렸고요. 3번요. 변동금리는 대출자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4번요.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요. 원금은 크고 얘는 작잖아요. 요거 묻네요. 따라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다. 맞죠? 5번요. 점정상환 대출 방식은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이다. 나온 게 자꾸 나오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틀렸고요. 13번요. 13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1회차 월 불이익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시 실판 봅니다. 자, 얘가 바로 1회차겠죠. 1회차는 서로 다르잖아요. 어느 게 더 크다? 원금 균등 상환이 더 큽니다. 따라서 1회차 월 불이익은요, 원금 균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2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같아요. 같고 향후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요. 자, 차입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 유리한 것은요. 차입자가 아니고 은행이죠. 대출자. 대출자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합니다. 틀렸고요. 3번.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보상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증가하죠.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차입자의 채무불이익 위험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틀렸습니다. 4번요. 변동금리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에게로 전가된다. 단어가 바뀌었죠.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되겠죠. 바뀌었습니다. X. 자, 5번 지문은요. 이걸 말해요. 자, 1번, 2번, 3번 크기입니다. 크기. 요 크기가 무슨 크기죠? 원리금 큰 순서, 원리금. 요 큰 순서가 원리금이에요. 자, 후기에 원리금 가장 많은 것 최정식이고요. 가장 작은 것 원금 균등이잖아요. 여기다 한 개 더 추가. 대출 잔액입니다. 따라서 중도 상하계면요. 대출 잔액이 남잖아요.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도 최정식이고요.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가장 빨리 푸는 거예요. 이 문장이 몇 번? 5번 질문입니다. 요즘도 잘 나와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잔액이 많아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보다 원리금도 작고 잔액도 작고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16번요. 16번.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은행은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번요, LTV를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추겠죠. 틀렸고요. 2번, 대출 위험은 은행은 줄이기 위해서 자, DTI를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틀렸습니다. 3번요,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를 좋아합니까? 변동금리를 좋아합니까? 변동금리로 대출하죠. 틀렸고요. 4번요. 은행은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을 요구해요. 1 이하를 요구해요. 1 이상을 요구하죠.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 5번인데요.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스왑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시킨다. 스왑이란 말이 교환이죠. 은행은요, 이자율 스왑,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교환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 문제가 저당 유동하니까요. 이따가 요약님 정리한 다음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예상 문제 바로 넘어가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는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자, 문제 3번, 4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3번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잔금 비율 나왔죠. 이것도 관련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절대 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잔금 비율은요.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겁니까? 안 갚은 거죠. 그럼 답이 쉽게 나와요.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 금액에 대하여 밑줄 아세요?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 밑줄. 잔금 비율은요.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유의할 점은요. 단어를 장난쳐요. 상환된 하면 틀린 말입니다. 미상환된 원금이죠. 원금이지 원리금 하면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미상환된 원리금 틀린 말이고 따라서 상환된 틀린 말이고요. 이런 단어는 속지 말리 말입니다.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은요, 저당 상수가 나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대출금이 다른 말로 저당 원금이죠. 저당 원금,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원리금은요, 저당 상수,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 곱한 이 지문이 바로 2번 지문입니다. 저당 상수의 대출 원금을 곱하면요.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요. 상환조견표. 자, 상환조견표는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 3개 있잖아요. 여기서 파란 선이 모두가 상환조견표예요. 그래서 얘는요. 자, 이자 어떻게 갚고 원금 어떻게 갚더라. 원금 갚죠. 이자 갚죠. 그래서 파란 선, 원금 이자 어떻게 갚을까? 얘가 상환조견표예요. 따라서 상환조견표란 자, 저당 대출에 대해서 원금 상환 이자 지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5입니다. 4번도 기출문장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대출자 위험입니까? 차입자 위험입니까? 자,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원리금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 원리금 안 갚으면요. 차입자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봐요. 아니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 배째라 했잖아요. 배째라 했지. 누가 손해보지? 은행이.
따라서 은행이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 위험? 대출자 위험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조기상환. 조기상환 하게 되면요. 차입자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지. 둘 다 은행의 위험입니다. 둘 다 은행이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불이행도 대출자 위험. 조기상환도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의 위험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문제 4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 볼까요? 옳은 것. 기업번요.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이자를 주는 융자는 차입자를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아니죠. 대출자죠. 대출자를 인플레로부터 보호합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번. 최정식 상한은 초기에는 가장 작죠. 초기에는 원금 상한 부담은 원금 균등 상한 및 원리금 균등 상한보다 크다가 아니고 가장 작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이 된다. 맞죠?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 일정 기간마다 기준금리가 조정이 된다. 기준금리 맞죠? O입니다. 리얼번요.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게 하는 것 맞습니다.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 맞는 말이죠? O입니다. 5번째, 가격 조정 저당은 이자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율에 따라서 저당 잔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맞습니다. 이 경우에 이자율은요, 자, 명목 이자가 아니라 실질 이자죠. 인플레가 없다고 했을 때 실질 이자를 적용합니다. X가 돼요. 자, 옳은 것은요, 디귿번과 리얼번 두 개만 맞죠. 정답 2번 두 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6번요.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지분금융은 배당이라고 했죠. 배당. 자, 지분금융 찾아봅니다. 기억번. AB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은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금융 X. 니은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요. 지분이다 부채다? 지분금융 O가 되고요. 디귿번. 주택 상한사채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X. 리얼번요.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O가 되고요. 조인트벤처는요. 지분금융 O가 됩니다. 공모한 주식의 정자는요. 지분금융이죠. O가 되고요. 그러면 지분금융 몇 개 나왔습니까? 4개죠. 정답 4번 4개 나옵니다. 자, 9번 10번은요. 또 이거예요. 1번 2번 걸고 1번 3번 걸고 대출금 관한 문제. 대출금입니다. 자, 이러면 예외가 없어요. 공식만 딱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숫자만 그대로 넣으면요. 무조건 정답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따라서 확인만 할게요. 9번 문제는요. 1번, 2번 걸어요. 1번, 3번 걸어요. 1번, 2번이죠. LTV, DTI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만 보고요. 숫자만 그대로 넣어주면 답이 전부 나옵니다. 숫자만 답 나와요. 다음에 10번. 10번은요. 1번, 2번 걸어요. 1번, 3번 걸어요. 1번, 3번 그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해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11번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 초기에는요. 변동이자가 고정이자보다 높다, 낮다. 변동이자가 낮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 일정 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기준금리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3번요. 저당담보증권 MBS죠. 또는 주택 상한사채는 부채금융에 속한다. 맞습니까? 맞죠. 이자가 목적이죠.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벤처, 공모연 정자는 지분금융이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용자기간이 길고 용자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면 길게 빌려주고 많이 빌려준대요. 차입자는 좋아요? 싫어요? 누가 싫다고 합니까? 많이 빌려주고 길게 빌려주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은행은 좋아요? 싫어요? 은행이 싫잖아요. 그래서 차입자는 좋으니까 위험은 상대로 낮고요. 은행은 부담이 되겠죠. 위험은 높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주율 조정이 아니라 인플레율에 따라서 저당 잔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맞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명목 이자가 아니고 실질 이자라고 했죠. 실질 이자를 적용합니다. 틀린 답 5번 틀렸고요. 이어서 문제 14번 볼게요.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은 자금 조달을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당해 사업의 장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 맞습니까? 맞죠? O가 되고요. 2번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유동성은 증가시킨다. 맞죠?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된다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유동화 전제는요. 요 단어 3개를 떠올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1차 시장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되고요. 다음에 2차 시장 금리가 되고요. 자, 이때 2차 시장 금리가 다른 말로 MB에서 수익률이죠. MB에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반복하자면요. 2차 시장 금리는 1차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 요구 수익보다는 커야 된다. 이 문장이 바로 3번 지문입니다. 3번 유동화 전제 조건은 자, MB에서 수익률, 즉 2차 금리가 돼요. 이것은 주택 저당 대출 이자보다 낮다. 즉 1차 금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투자 요구수익보다는 커야 되겠죠. 요구수익은 충족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요. 1차보다 작고 요구수익보다는 커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는 인플레율이 높은 경우에는 대출 초기에는 명목상 잔금이 저당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이너스 부의 상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차입자는 융자 기간 중에 저당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 조기 상환은요. 단어가 바뀌었죠.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조기 상환이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보다 낮을 때 조기 상환입니다. 틀린 답 5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19번요. 다음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4번, 5번 묶어줄래요. 고정이자가 나와요. 4번 고정금리인 조건인 경우에 은행,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밑줄, 조기상환 밑줄,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 맞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고정이자율 조건인 경우에 대출자는 금리 상승 밑줄, 그러면 수익성 악화 밑줄 적어드렸죠. 자, 4번처럼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하게 되고요. 반면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손해보죠.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변동이자입니다. 3번 변동이자인 경우에 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2번요. 변동이자인 경우에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다.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1번 올라갑니다. 변동이자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를 합해서 결정 맞습니다.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면 기준금리가 높아진다. 아니죠. 차입자의 신용은 가상금리죠. 가상금리가 높아집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22번 봅니다. 22번. 저당 대출 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차입자는 시장이자가 저당이자보다 낮을 때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맞죠? 시장이자가 낮으면 조기상환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융자기간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가장 높은 대출 방식은 원금균등 상환 맞습니까? 맞죠? O입니다. 초기에 가장 높은 것 원금균등 O가 되고요. 3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이자가 찾은 부분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중은 커진다. 역시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4번요. 최정식 상한은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맞습니다. 주로 주택의 보유 예정기간은 짧은 사람이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5번요. 변동금리부 이절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절 변동비용은 차입자에게서 대출자로 전가된다. 단어가 바뀌었죠. 대출자에게서 차입자로 전가되겠죠. 틀린 답 5번 틀렸습니다. 23번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기간이 경과될수록 원금 상환 비중은 증가한다. 원금은 많아진다. 맞죠? 이자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은 매월 일정하게 균등 상환 맞죠? 이자는 감소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따라서 원리금은 매 기간마다 체감하니까 체감식 상환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3번요. 원금 균등 방식은 자금회수,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 맞습니다. 그러면 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만기 전 중도 상환 시 잔금은 가장 적게 된다. 칠판 볼까요?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가장 빠르게 많이 회수하죠. 많이 회수하면요, 잔금은요 가장 작아집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는 빠르고 따라서 잔금은 적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월부금, 원리금이 동일한 방식을 의미한다. 앞뒤가 안 맞죠? 원리금이 동일하면요, 원금 균등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원리금 균등 상환의 설명입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5번요. 초기에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이 많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24번요. 다음은 저당 상환 방식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상환액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 칠판 볼까요? 저당 원금에 저당 상수를 곱하게 되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입니다. 따라서 앞에다 틀렸죠. 원금 균등 상환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1번 틀렸고요.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요, 원리금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죠? 적다.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이자 지급액은, 이자 나왔죠? 10번입니다. 대출금에서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나와요. 다음에 이자입니다. 이자. 원리금 균등 상환 이자는요, 저당 원금이 아니고 남은 금액이 저당 잔금입니다.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저당 잔금에서 이자율 곱하면 이자 지급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3번 이자 지급액은 저당 원금 틀렸죠. 저당 잔금. 저당 잔금에서 이자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요. 첫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 볼까요?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고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틀렸죠? 원금 균등. 5번요. 점정 상환 방식은 상환 초기에는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마이너스 부의 상환을 초래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어서 문제 28번입니다. 28번. 계산 문제죠.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돼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틀은요, 두 가지인데요. 원리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 가능해요. 원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 가능해요. 그럼 지금 몇 번입니까? 28번이죠. 28번은요, 요거 묻는 계산 문제잖아요. 그럼 얘는 왜 체크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금 균등상환 계산 문제는요, 참고로 앞에 지 잠시 확인할게요. 기출문제예요. 220페이지죠. 자, 220페이지 보시면 14번과 15번은 체크가 안 돼 있죠. 14번이 두 번째 줄 원리금 균등상환이고요. 15번이 박스 보니까 원금 균등상환 나왔잖아요. 그러면 15번 원금 균등이 있죠. 얘가 15에 초과 시험 나오고요. 다음에 27에 나오고요. 다음에 28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왔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3년타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출제가 아마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아예 체크를 안 한 거예요. 흐름상. 이 문제가 17이 됩니까? 17회. 그리고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금 균등은 출제 가능성이 이제 원래는 희박이에요. 계속 났기 때문에. 얘는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따로 이제 예상 문제 체크한 거예요. 예상 문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236페이지죠. 28번요.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상환은요. 먼저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요거 먼저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자 구하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뭐가 나와요? 원금 나오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처음에 원리금 구하고요. 다음에 이자 구하고 해서 원금을 물어요. 요건 묻습니다. 항상. 공식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그대로 뭐 저당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다음에 이자 지급번은요, 요거잖아요. 저당 잔금 곱하기 이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4개 넣어주면 무조건 둘 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고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공식 돌리고요. 문제 봅니다. 28번요.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 얼마? 2억이죠. 대출금 2억 나왔습니다. 이어서 대출 이자가 연 7%죠. 나왔네요. 대출 이자가 연 7%입니다. 계속해서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년 상기로 하였는데 첫 해 상환할 원금 묻죠. 언제? 첫 해. 첫 해 원금 묻습니다. 괄호 단.
7% 20년일 때 저당 상수가 0.0944가 나왔죠. 저당 상수가 0.0944가 나왔습니다. 바로 계산합니다. 2억 곱하기 저당 상수가 되면 원리금은 1,888만 원 나오죠. 얘가 매기간 원리금입니다. 다음에 이자는요. 저당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첫 해죠, 첫 해. 처음에는요. 가풍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게 되면요. 첫 해는 무조건 얘랑 얘가 똑같아요. 따라서 얼마? 2억입니다. 7%가 얼마 됩니까? 1,400입니다.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 나오죠. 488만 원 나옵니다. 정답 488만 원입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31번 봅니다. 31번. 저당에 상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차입자는 시장이자가 저당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이 유리하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 맞죠? O입니다. 2번요. 최정식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후기에는 원리금 상환이 커요? 작아요? 가장 크죠. 그래서 적다 틀렸고 크다. 일단 2번 틀렸고요. 3번.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 상환액은요. 커요? 작아요? 가장 크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매기 원리금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 곱해서 구한다 나왔죠. 그래서 대출 원금의 상수 곱하게 되면요. 원리금 나오더라.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5번요.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할 저당 잔금은 볼까요? 저당 잔금, 대출 잔액은요. 가장 큰 게 뭐? 최정식. 가장 작은 거 원금. 얘가 중간입니다. 요 지문이잖아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보다 커요? 작아요? 원리금 균등은 잔금이 뭐? 원금 균등보다 뭐? 크다. 틀렸죠. 그래서 31번은요. 답안이 복수 답안입니다. 복수 답안. 그래서 2번과 5번 복수 답안입니다. 2번, 5번 두 개가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확인했고요. 자, 이어서 자, 저당 유동화제도 볼게요. 저당 유동화입니다. 그러면 교재는요.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목차 04번 저당 유동화제도. 요거 본 다음에요. 이제 앞에 보면요. 210페이지 한 주금 나오죠. 얘는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잠시 건너뛰고요. 04번 저당 유동화 먼저 봐요. 04번 저당 유동화 앞에다가 별표 3개 합니다.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필수 출제가 돼요. 1번 저당 시장 구조부터 볼까요? 자, 왼쪽은 1차 시장, 오른쪽은 2차 시장이죠. 먼저 1차 시장은요. 동화면 1번 보게 되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와 차입자 밑줄. 저당 대부를 지원하는 금융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 밑줄. 차입자와 금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차 시장이 되고요. 2번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은행은 자신들이 포트폴리오 일부러 밑줄입니다. 보유하기도 하며 계속 밑줄하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2차 시장에 팔 수도 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2차 시장 넘어가죠. 2차 시장은요. 2번 보게 되면 2번 밑줄입니다.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 밑줄. 4번도 밑줄하죠. 1차 저당 시장 금리가 높고 2차 시장 금리가 낮아요. 까지 보시고요. 목차 2번요. 저당 담보증권 종류 4가지. 자, MPT에서 이치증권,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이 자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내려가니까 3번이 있죠. 이걸 전부 다
요약한 내용이 바로 3번입니다. 3번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웬만하면 여기서 늘 출제가 돼요. 아마 표도 전부가 암기가 됐을 거예요. 표는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칠판에 옮겨서 볼게요. 자, 먼저 MPT에서 이체전권입니다. 다음에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 CMO 다계청 채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 보니까 바로 저당권의 소유권 나오죠. 내려가서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세 번째가 조기상환 위험부담이 나오고요. 자, 암기에 있죠. MPT에서는요. 투투투입니까? 발발발입니까? 투투투.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다음에 MBB는요. 발발발이죠.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 발행기간요. 둘 다 똑같죠? 발투투가 돼요. 마찬가지로 발투투가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발을 투로 바꾸고 투를 발로 바꾸면 틀린 답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로요. 네 번째. 초과담보. 자, 이 초과담보 용어가요. 언제 27일 때입니다. 2년 전. 가장 최근에 이제 묻고 있습니다. 초과담보 났다면요. X가 되고 O가 된다.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시험은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얘는 시험에 잘 묻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MPT에서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저당총액입니다. 저당총액하고 MB에서 발행액을 비교합니다. 얘가 똑같아요. 저당총액이 100억인데 MB에서 발행금액도 100억이래요.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초과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은요. 저당총액과 MB에서 발행금액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당총액이 100억이면 100억이 아니고 70억을 발행합니다. 많이 발행해요? 적게 발행해요? 적게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분이 얼마 되어 있다? 30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바로 MBB가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나머지는요. 초과담보가 55가 돼요. 초과담보가 필요하지만은요. 동그라미 크기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MBB보다는 어떤 크기? 중간 크기 정도로 초과담보가 필요하지만 얘는요.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앞에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콜방어입니다. 자, 콜방어 되는 것 MBB하고 CMO죠. 나머지는 콜방어는 되지 않더라. 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가 전부가 모두가 해결도 다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요약 내용 정리했고요. 정리했다면 이제 문제 봅니다. 자,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두 문제 안 풀었거든요. 기출문제가요. 기출문제는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17번과 18번입니다. 17번, 18번. 17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났죠. 27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요.
시에모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MPT에서는 투투투다 발발발이다. 투투투 돌리시고요. 따라서 조계상 위험부담은 투투투 투자가 부담한다. 맞네요. O입니다. 4번요. 고정금리를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시 차이제 조계상은 항상 조계상은요. 금리 하락시.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금리 하락시 조계상한입니다. 틀린 답 4번 틀렸고요. 18번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요. MBB는 투투투다 발발발이다. 발발발이죠. 그러면 투자는 투 하면 의심하자. 투자는 최초의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한주금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 집합물을 토대로 하여 MBS를 발행한다. 맞습니다. 4번요. MPT에서는 투투투죠. 따라서 지분형 MBS인데 투투투니까 관련 위험받으면 투투투 투자 이전 맞죠? O입니다. 4번요. 역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주택연금은요. 한국은행이 아니고 한주금이죠. 한주금에서 자 보증 형태로 주택연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요. CMO는 발투투죠. 따라서 발행기간은 저당 채권의 소유권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는 238페이지 봅니다. 238페이지. 33번요. 저당 유동화 제도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의 지분을 증권한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주택저당증권 MBS이다. 맞습니까? 대표적인 지분증권은요. MBS입니까? 리츠입니까? 리츠. 그래서 MBS 틀렸죠. 리츠를 말이에요. 2번요. 유동화 중개 기관으로서 한주금은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죠. 그러면 명목형 틀렸네요. 실체형이었죠. 실체. 그래서 실체형 회사가 됩니다. 틀렸고. 3번요.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을 따른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유동성 증가시킨다. 맞죠? 바로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이치증권 MPT에서는 투투투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 부담은요. 투투투니까 발행기간 틀렸고 투자자가 부담하죠. 투자자 틀렸습니다. 5번요. 주택저당증권과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 지급보증은 국토교통부 아니고 한주금이죠. 한주금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되겠고요. 35번입니다. 다음은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시에서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한다. 맞습니다. 2차 시장은 원래 차입자와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요. 자, 주택저당증권 MBS는 주택에 대하여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다. O 안 맞죠? MBS는 주택에 대하여 지분증권이 아니고 부채증권이죠. 지분증권 틀렸고 부채를 증권한 상품 부채증권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3번요. 저당의 유동화는 2차 시장 맞는 말이고 4번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5번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2차 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 즉 2차 시장 금리를 말이요. 이것은 주택대출금리, 즉 1차 시장 금리죠. 이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진다. 1차보다 금리가 낮다. 맞죠? 틀린 답 2번 틀렸습니다. 37번요. 다음은 MBS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4번, 5번 먼저 볼게요. CMO가 납니다. 4번요. CMO는 발투투죠. 발투투. 따라서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 가진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CMO는요. 발투투니까 조기상한 위험바람은 발투투. 투자가 부담한다. 맞죠? 자, 2번, 3번 올라가죠. MBB입니다. MBB는 발이잖아요. 따라서 2번 MBB는 대출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은 모두가 발행기간 보유 맞습니다. 3번요. MBB의 투자는 조기상한시 콜방어를 실현한다. 역시 맞는 말이죠. 1번 올라갑니다. MPT에서는 투투투죠. 따라서 지분형 MBS로서 관련 위험바람은 투투투 발행기간 틀렸고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38번 보겠습니다. MBS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이치증권 MPT에서는 투투투니까 끝에 보시면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보유한다. 투투투 맞는 말이죠. O가 되고요. 2번요. MBB는 발이죠. 따라서 투자자 의심하자. 투자는 최초의 저당 채권의 소유권 가진다. 바로 틀렸죠. 발행기간이죠. 발행기간. 틀렸습니다. 3번요. MBB는 만기 전 변제에 따른 콜방어 실현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요. MPTB는 저당 풀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인데 저당 채권과 이시채권 성질을 모두 가진다. 혼합형 MB에서 맞는 말입니다. 5번요. 다계층 채권 CMO는 발투투죠. 따라서 MPT에서와 MBB의 혼합형 맞습니다.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간 맞고요.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맞습니다. 틀린 답 2번 틀렸습니다. 자, 39번, 41번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39번요. 주택저당담보채권 MBB 설명이다. 틀린 것은 칠판 볼까요? MBB. 자, 초과담보 필요하고요. 콜방어 된다. 요거 묻잖아요. 요것도 올리시고요. 1번요. MBB는 발이니까 의심하자. 투자는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하면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 MBB는 콜방어를 할 수 있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3번요. MBB는 발행에는 신용으로 발행된 채권형 MBS인데 주로 6개월을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게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요. 발행기간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과담보 확보가 필요하다. 맞죠? 이때 초과담보 필요하다는 것은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보다 MBB 발행은 적어진다. 적게 발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O가 되고요. 5번요. MBB는 발행기간은 차입자의 조기산에 대한 위험을 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벗어날 수가 없죠. 위험 부담을 부담해야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고 부담해야 됩니다. 틀린 답 5번이고요. 41번요. 다음은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CMO 하게 되면 발투투죠. 발투투. 따라서 1번 조기상한의 위험부담은 발투투. 투자자 맞죠? 2번요. 저당 채권은 발행기간이 부여한다. 발행기간 맞습니다. 3번요. CMO는 콜방어가 인정되면서 각 트렌치별로 만기와 이질이 동일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요. 실전 종합 모의고사 8문제를 따라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